2021년부터 2023년까지 부동산 이제 허위 거래가 엄청났습니다. 집값 대우기, 허위 거래, 자정 거래, 뭐 거래 후에 미등기 등을 통해서 집값을 교란했던 세력들이 엄청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그 시기 때에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했습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사실상 가격을 조작해서 허위 가격을 만들어서 실수요자들에게 비싼 가격에 팔아넘겼다라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래저래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부동산 교란 세력들의 그 불법 행위들을 방치한 탓에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시절 뭐 일정 부분에 좀 개선책을 내놓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부동산 관련한 허위 거래, 이제 시장을 교란시키는 이제 범법자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행정 뭐 조사를 실태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부족하다,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동산 관련한 이제 허위 거래, 가격 조작 이런 것들이 있는 데에는 근본적인 대책을 좀 수립하고 실행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탓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업계에 뭐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얽히고 설켜 있어서 쉽지 않죠. 우리가 공인중개사 흔히 얘기하는 집을 거래할 때 뭘로 합니까? 부동산 중개소나 이런 곳에 가서 지리로 이제 계약하고 도장 찍고, 그리고 전입신고는 이제 인근 이제 동사무소에 가면 신고하면 확정일자는 다음 날에 받죠. 근데 이러한 이제 지리로 하는 것들을 실제로는 전자계약으로 다 하게끔 해야 됩니다. 전자계약으로 하고 에스크로 등록하고 전자계약이 이제 체결되는 시점에 바로 뭡니까? 그 동사무소에 해당 내용이 전송이 되게 해서 확정일자를 실시간으로 바로 받게 해야, 그래야 부동산 관련한 사기 사건, 뭐 대출 사기, 뭐 이런 것들도 없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들을 좀 방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다 보니까 계약금 10% 걸고 잔금일을 한 3달 뒤로 밀어놓고 나중에 잔금 칠 때쯤 되면 슬그머니 계약 취소해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허위 거래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 그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실제 시세가 1억인데 한 1억 8천2억으로 거래된 걸로 해놓고 지금 2억에 거래되고 있는데 1억에서 2억 올랐는데 2억으로 올랐는데 너 이거 1억 5천에 줄 테니까 살래? 이러면 이제 실수요자들은 1억이 올랐는데 내가 5천만 원 싸게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1억 5천에 거래를 하는데, 실제로 알고 보면 1억에 거래되던 걸 5천만 원 덤탱이 씌워서 비싸게 팔아먹는 수작인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1억 5천에도 사고 1억 7천에도 사고 1억 8천에도 사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실거래가로 이제 등재가 되어서 진짜 집값이 1억 5천에서 1억 8천까지 오르는, 또 이제 명목상의 가격은 등재된 가격은 뭐 2억으로 계속 기재가 된 상태로 계속 가는 걸로 뭐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어가는 거죠. 정상적이지 못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흘러가고 있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지속이 되면 실수요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이제 부담은 계속 이제 늘어나는 거죠. 부동산을 계속 그런 식으로, 부동산 업계를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굴러가게 하다 보니 사람들이 실제로 소비할 소비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부동산은 1,000만 원, 2,000만 원 하는 게 아닙니다. 억 단위죠, 최소. 억 단위로 이렇게 소비를 해야 되면 구매 결정을 하고 나면 나중에는 다른 데 쓰는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벌어들이는 돈 300만 원인데 주택담보대출로 원리금으로 100만 원 쓰면요, 실제로 가처분 소득이 300에서 200으로 30% 이상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건 매우 큰 이제 볼륨이다라는 겁니다. 30%나 일상생활에서 소비를 줄여야 된다라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근데 주택담보대출을 덜컥 30년짜리를 내놓으면 그저 삶을 강제로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건재에 뭐가 있냐? 무리하게 집값을 올리는 펌프 질환, 그 관련 업계에 분위기 조장도 있고 사람들에게 탐욕, 욕심, 뭐 갭 투기, 갭 투자 그런 거 아니면 뭐 재개발, 재건축 호재, 뭐 개발 호재 같은 것들 뭐 여러 가지들을 얘기하면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투자를 하면 월급만 가지고 생활 못하는 그런 이제 부족한 이제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동산 투자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계속 이제 현혹시키고 유혹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결과가 이제 악순환이 되다 보니 결국에는 내수 심취로까지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부동산 허위 거래 관련한 것들이 너무도 많았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그 당시에 민주당 일당들이 눈을 감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 시절 잘했던 업적들도 기회했던 부분들도 분명히 많다라는 거.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부동산 관련한 부분만 따로 떼서 얘기할 때는 이때까지에 있어왔던 이제 역대 정부들 중에서 가장 최악이었다. 그전에는 노무현 말만 하면 노무현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노무현을 훨씬 뛰어넘는 최악의 부동산 실책을 내고 했으니까 문재인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정권을 다시 가져간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앞으로 부동산 교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여전히 심한 상황일 것인데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바로 잡힐 수 있을까? 쉽사리 잡히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쉽사리 잡히기가 어렵겠습니까? 너무 많은 프락신들이 너무 만연해 있어서 그게 쉽사리 바로 잡히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동산 교란 세력들, 허위 세력들, 범법자들이 그냥 난무하는 사기판이 부동산 시장이 되다 보니 당장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그냥 잊어버릴 겁니다.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든데 업자들이 아무리 허위 거래하고 자진 거래하고 집값 띄우기를 해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2024년 이제 10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시간들이 지나야 우리네 삶이 좀 나아질 거야. 부동산 관련해서는 경기가 앞으로 최소 5년 가량은 아마 안 좋아질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부동산 허위 거래, 자진 거래, 집값 띄우기 관련한 범법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자 거래, 전자 계약이 체결되는 날이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